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음악으로 토닥토닥 용주부 용경빈입니다. 토닥쌤 남승현입니다. 네, 선생님 그 지난 주말에 네. 축구 보셨어요? 네, 맞죠. 어떻게 보셨어요? 슬프게 봤죠. 아까워라,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뭐 요즘 워낙 또 이제 밖에 날씨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둘 다 맞는 얘기죠, 네. 사실. 어쨌든 덥지만 야외 활동하기에는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꼭 나가서 보면 얌전히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막 정말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나서는 아이들도 네. 있는가 하면 네네. 참 각양각색이에요. 맞아요. 이런 성향 차이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아이들이 좀 더 좋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죠? 부모님이 막 데리고 나갔는데 음. 그냥 우리 아이만 이렇게 뒤로 빠지고 하면 음. 또 나름 살짝 속상함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네. 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지. 뭐가 되더라도 좀 막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아이가 좀 적극적인 아이가 좀 될 수 있는 방향 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음. 소극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난 기질 자체가 네. 그야말로 유전적 기질이 아. 워낙에 좀 소극적이고 좀 얌전하고 이런 음. 형태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쟤는 좀 얌전해, 쟤는 말이 없어, 또는 쟤는 언제나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친구들을 좀 소극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죠. 네. 근데 일단 기질적으로 아예 그렇게 또 그 형성이 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어머님들께서 귀를 쫑긋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까 네. 생각하시는 그 솔루션을 드리기에 앞서 이제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가 어떤 거냐면 네. 아이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 형성이 조금 안 된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아이들이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금 이제 좀 덜 형성이 된 거죠.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네. 또 하나의 경우는 아이가 커가는 환경 안에서 부모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이 좀 많았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고. 뭐 블럭을 이렇게 해서 뭐 아이가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부모가 나서서. 네네.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좀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2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때 자신감 형성 안 된 부분, 그다음에 그 부모의 좀 과한 개입, 그쵸. 네, 어. 으로 인해서 아이가 늘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자신의 행동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신중의 단계를 넘어서서 좀 소극적인 단계로 나타나는 경우들인 거죠. 좋아요. 그러면 네. 그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인데 네네. 부모의 기질적인 영향도 네. 좀 있으니까 네네.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네. 얘기인데 이것도 부모 잘못인가? 부모 성격이 좀 누구나 이렇게 막 나서는 거 네. 좋아하지만은 네. 않잖아요. 네네. 뭐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그럼 좀 그런 분들의 아이들은 대부분 네. 소극적인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아니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어떤 비만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 된다시피 그쵸. 일단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런 부모 밑에 언제나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는 아닌 거고요. 네. 문제는 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기질을 또 가지신 부모님은 딱히 내 자녀가 소극적이라고 해서 그걸 소극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그쵸? 있어요. 네.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 그냥 때문에 너 잘하고 있어. 그건 고민이 아닌 거예요. 네. 오히려 그냥 조용히 내 할 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이제 고민으로 생각은 안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제 분들은 조금 더 시청을 하시면서 네. 좀 아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좀 알아가시면 더 좋겠죠. 그래요. 뭐 그 부분은 크게 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다행히. 네. 뭐 살면서 또 바뀌는 음,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의 영향을 네, 받는다든가 그럼요. 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는 네. 그리고 부모의 과한 어떤 네, 개입. 네.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는 환경 이런 거는 음. 약간 두 번째와 좀 겹치는 거 아닌가요? 뭐, 예,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시기에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가 적기에 자신감 형성이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기가 네, 언제예요? 보통 아이들이 우리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얘기 들으셨을 수 있는데, 예. 열혈 시청자분들 보통 18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자신감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일찍? 네, 자신감과 성취감이 18개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그래서 왜 처음 듣는 거 같아요. 깨끗해졌어요. 못 들으셨으면 지금 다시 입력. 네, 18개월부터. 예, 손주 때 신경 써주세요. 예. 그래서 네. 그때 일부러 아이가 칭찬받을 거리를 제가 음. 많이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가 그때는 별거 아닌 거라도 계속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진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자꾸 이렇게 뭔가 뭐를 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제 좀 맞아요.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그 당면한 과제에 자꾸 이렇게 나서는 그런 성향들이 생겨요. 기억나요. 네, 이제 다행이에요. 생각난 게 네. 일부러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칭찬을 먹여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칭찬 어머님이 먹고 막 자란 빨래를 아이. 막 개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 아이한테 그냥 수건 하나 주고 너가 해 해서 얘가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음. 막 칭찬을 이제 어쩜 해준다든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렇죠. 예쁘게 잘겠니? 결과물과 관계없이 칭찬을 네. 많이 또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나 성취감들이 그리고 과정 안에서 칭찬해 주는 거 모든 게 사실 육아는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매회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좀 조합을 하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칭찬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좀 네. 알겠는데 네네. 자신감 형성하는데 네. 또 그거 말고는 없나요? 칭찬 먹고 일단 잘하는 거 말고? 가장 큰 게 네. 칭찬이고 음. 어머님, 아버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가 뭔가 해내는 일, 해내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해서 칭찬이라고 했지만 네. 그 하나하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기 아. 때문에 그 인정이라는 베이스 아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보다 정말 잘했어 이런 게 훨씬 아이들한테는 네, 와닿잖아요. 이럴 때는 헐리우드 액션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러나 아무 때나 그냥 네. 무엇이든 그냥 영혼 없이 칭찬이 아유, 아니라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떤 부분에 나의 칭찬이 필요할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영혼이 없을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당연히 네네. 그만 영혼을 좀 빼도 될 음. 정도로 과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네, 뭐 그 네. 부분은 걱정이 좀 덜 네, 되고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네. 이제 부모의 지나친 개입. 네. 이거는 좀 특히나 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좀 많이 나타나는 성향 그렇죠. 아닌가요? 못 기다려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쨌든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금세 완수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할 때까지. 네. 뭐 신발을 이렇게 혼자 신으려고 하는 시기에 막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얘가 느릿느릿 막 제대로 또 거꾸로 신고 뭐 찍찍이 못 붙이고 이러면 아우 엄마가 해줄게 이러면서 뭔가 부모의 개입에 의해서 뭔가 일을 완성한다든지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컷을 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은 뭔가 완성도가 없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또 부모가 나서서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될 수도 네, 있고 네. 아니 보면 혼낼 수도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왜 뭐 블럭 같은 거 네. 조립하는 것도 네. 그게 뭐 법칙이 있나요? 그냥 아이가 만드는 거 보면 그럼요. 그거 가지고 또 네. 이렇게 막 우와 오늘은 이걸 만들었네 저걸 만들었네 해줄 수 훌륭한 있는 걸 아버지세요. 물론 저도 가끔은 설명서 거기 아닌데 이렇게 손이 나가다가도 좀 참은 적도 네. 있어요 저도 네, 솔직히 네. 근데 뭐 그 나름의 또 하나의 창조물이 되는 네. 거니까 네. 좀 그걸 자체로 또 기다릴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호흡 한번 가다듬으시고 계속 음.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완성된 어떤 음. 무언가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성적을 보면서는 뭔가 부모님들께서 아직은 과정이 아니라 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그 과정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렇죠. 그걸 잊지 않으시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네. 오늘도 또 명언 하나 나왔네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좀 도움을 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음악으로 토닥토닥이라는 네. 프로그램 명답게 네, 네. 저희가 또 아이들을 음악으로 이렇게 다독다독이면서 좋게 또 이런 자신감, 네. 소극적인 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네. 바꿔줄 수 있는 네, 어떤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네. 뭐가 있나요, 네. 오늘은? 사실 아마 시청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유아 부모님들께서는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어떤 음악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음악놀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아이에게 충분하게 그런 자극을 지금 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노래로 나를 표현한다면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워지고요. 또 악기를 통해서 한다면 악기는 내 자신을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부담 없이 그 도구를 이용해서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 너무나 좋은 소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악기를 가지고 가벼운 그런 리듬 놀이라든지 음악 놀이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제가 18개월 때부터 자신감과 성취감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뭔가 아이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나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자극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냥 어떤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손에 쥐어주고 롤리팝 드럼 같은 거 쥐어주고 그냥 연주해봐 이러면 아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걸로 뭐 나를 어떻게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음악의 힘을 빌어서 음악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음악이든 사실은 제가 음악을 제안해서 어떤 음악을 꼭 틀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얼마든지 아이들 집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음원들, 동요 음원들이라든지 좋은 그런 CD들 중에서 그냥 박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 틀어놓고 같이 노래하면서 에그쉐이커라든지 북이라든지 탬버린 집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소리가 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리듬을 표현하는 그런 놀이를 해주시는 게 정말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근데 꼭 하나 이제 네. 좀 주의할 점이라고 네네.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박이 느껴지는 네. 거를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네. 사실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인데 이걸 이거를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음악 활동이기 때문에 음악은 음악대로 틀어놓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간다 하는 거는 제가 음악 선생님으로서 네, 그렇게 용납이죠. 용납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18개월부터 자신감이 음. 생기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18개월부터 아이들이 고정적인 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이런 음악놀이를 해주시는 바에는 좀 음악의 박을 좀 느끼면서 아이가 하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꼭 이걸 맞춰서 잘하고 못 맞춰서 못하는, 제가 언제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이가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박을 안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는 또 부모니까 그런 그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그런 자극을 해주자는 거죠. 틀어놨으니까 네, 이것도 틀어놨으니까. 이용을 해야죠. 활용을 네, 해야죠. 노래방 그쵸? 가서 네. 박에 맞춰서 탬버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탬버린 예.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음악을 활용해서 네. 아이가 네. 이제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네. 표현해보는 네. 어떤 과정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가 자신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뭐 네.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아니면 뭐 일단은 네. 소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해봐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예, 그 아이들은 혼자 뭔가 나서는 자체가 심지어 무리 안에서도 자기가 나서는 것도 되게 두렵고 네. 또 혼자서 뭔가 이렇게 딱 주목을 받는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함께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이가 18개월이든 또 36개월이든 보통 36개월이 넘어서 4살, 5살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요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좀 차분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해요.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 소극적인 친구들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자 이거 한번 해봐. 엄마 음악 틀어줄 테니까 자 재미있게 해봐. 이러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가족이 함께 그냥 같이 노는 거죠. 그쵸? 같이 노는 안에 우리 아이가 좀 더 전에보다 적극적으로 음악을 느끼면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어머님들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이렇게 같이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 같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와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데 이거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까? 그렇게 해서 가족 음악회를 뭔가 네.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셀카처럼 세워놓고 봉이나 뭐 이제 그런 삼각대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이렇게 관조적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게 그러면 언제나 자기 너무 부끄러웠었는데 가족들과 그냥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네라는 또 좀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네, 아이들은 그런 또 이렇게 방법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럼요. 정말 좋겠네라는 네. 노래가 있는 만큼 네, 네, 뭔가 네. 이렇게 자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뭐 찍은 거 보면 막 핸드폰 뺏어가서 네. 내가 볼래 하고 네,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뭔가 가족 음악회 또 가족 음. 음악 놀이하는 것 장면을 네. 한번 또 카메라로 찍어서 함께 아이랑 좀 그런 즐거움을 좀 나누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그렇죠. 뭐 아이가 뭐 네가 해봐 이렇게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놀아주면서 네. 아이가 그 과정 안에서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연주라든가 네. 표현을 해볼 수 있게. 네네.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네, 진짜로.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자신이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내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하면서도 또 스스로 좀 더 자신감, 네, 자존감이 적극적인. 좀 높아져요, 확실히. 그렇군요. 네네. 이거는 당장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주의할 점?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주의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만한 팁 이런 거 네. 없을까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사실은 뭐 잘했어라는 표현이 상투적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아이가 하는 행동 자체를 그냥 묘사를 하시는 그런 형태가 훨씬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와 승현아 너 이거 위로 이렇게 흔드는 거 와 진짜 멋진데 하면서 아이가 하는 그 행동 자체를 그냥 그대로 뭐 기술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상황을. 그거를 거울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할 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쵸. 와 지금 노래할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멋있는데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될지 몰라요도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시거든요. 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잘한다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칭찬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거울로 보듯이 아이에게 이제 반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되 절대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말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걸 이렇게 잡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잘못 칭찬을 잡으면 많이. 잘못 잡는 네, 대로 뭐 이렇게 네. 던지면 던지는 네, 대로 네. 그대로 다 좀 네. 인정을 해줘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사실 우리 어른들도 네. 뭐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네. 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어른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네. 선생 토다쌤이 구체적으로 입꼬리, 뭐 미소, 눈 모양 하나하나 다 칭찬해 주라고 또 알려주셨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이의 좀 소극적인 아이가 좀 더 뭔가 좀 다가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다 바라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네. 긍정적으로 해보는 네. 아이의 모습 우리가 모두 꿈꾼다면 한 번쯤은 아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있죠. 일단은 보시면서 궁금한 점, 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궁금해하고 넘기지 마시고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무엇보다 좀 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